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 시간입니다. 탄생의 소중함과 기쁨을 함께하는 임신, 태교, 출산, 유아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김계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인산부와 함께하는 모유수유 전문가 가금철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초대하니 여기가 사랑이 가득 찬 것 같고요. 굉장히 환합니다. 네. 우리 박사님 하시는 일이 산모님과 신생아와 함께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표정도 되게 온화하시고요.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우면서도 고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철 박사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모유가 아니라 모유 수유를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엄마들에게 모유가 정말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먹여야지 되고 또 엄마가 가진 그런 선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귀한 일이죠. 예, 제가 오늘 겁나게 바쁘신 박은철 박사님 진짜 어렵게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사님 보니까요, 늦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석박사를 보니까 미국에서 하셨네요. 네. 어떤 이렇게 늦게 공부를 하는 거가 쉬운 부분 아닌 텐데 이렇게 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엄마들에게 모유수유 지도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엄마들이 원하는 문제랑 또 실제로 제가 지도하는 부분이랑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 차이를 좀 좁히고자 내가 무엇을 좀 더 엄마들에게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뒤늦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아무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국제 인증 모유수유 상담 쪽 공부를 하시고 이쪽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기구인가요? 이제 세계적인 그런 모유수유 전문가의 그런 단체에서 이제 국제 모유 수유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의료인들에게 그런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90시간과 그 다음에 또 1000시간 또 3000시간의 어떤 그 실습 시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자격이 주어지는 그렇군요. 끈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끈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른들에게는 밥이지만 아기들에게 모이는 아기들의 밥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귀한 밥입니다. 네. 예, 우리 원장님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셨네요. 네.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이쪽으로다가 모유수유 쪽으로 공부를 하고 또 이쪽에 대해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실제로 운영을 하면서 엄마들은 아이를 데리고 모유수유를 많이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전통 산후조리를 아주 또 잘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같이 또 상충이 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를 잘 하려면 밤을 새야지 되는데 산후조리를 잘 하려면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지 되는 그런 그런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런 충돌이 있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엄마들이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거랑 또 사회에서 주는 그런 이슈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엄마들을 조금 더 뭔가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연구된 것에 의해서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모유수유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처음에 산후조리원을 만들었을 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모자동실을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자동실을 했는데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애기들을 다 카트를 태워가지고 다 밖으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생아실을 제가 다시 또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모자동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운영 체제였군요. 그게 이제 지금은 또 다시 나누어진 그런 체계가 됐습니다. 우리 박은철 박사님은요,
어른들이 먹는 건 밥이지만 네. 아기들에게 그 밥인 제가 네. 생각할 땐 밥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이 모유가 네.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전문가 선생님이니까 어떤 다른 저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도 생각을 예. 해본 적이 있어요. 과연 모유가 뭘까? 아기들에 있어서 모유는 뭐고 엄마들에 있어서 모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네. 실제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유는 말 그대로 엄마로부터 흐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보면 젖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심리적으로 또 혹은 정서적으로 본다면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서 또 네.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신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과 의식을 그 수유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기에게 다 줄 수 있거든요. 아, 예. 그것이 바로 모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맞아요. 모유를 먹을 때 그 쳐다보는 눈 엄마랑 이렇게 쳐다볼 때 그 표정이 생각이 네. 납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보면요. 네. 제가 어느 기사를 이렇게 본 건데 뭐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뭐 별 상관이 없다. 네. 분유 어떻게 수유를 하느냐 하는 그 자세라든지 어떤 그런 패턴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박사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그 기사를 본 적이 있고 예. 그분의 책을 이제 저도 본 적이 있는데요. 예. 그분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분이 예. 모유수유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죠. 네, 예. 그런 생물학적인 부분과 예. 또 모유 수유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예. 엄마가 예. 아기랑 같이 스킨십을 하고 예, 그렇죠. 또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냄새를 맡고 또 엄마의 온기가 느껴져 있는 이 손길로 그 머리를 등과 쓰다듬고. 그렇죠. 머리를 쓰다듬고 등을 만지고 네. 하는 그것. 그 다음에 그 후에 아기가 여기 와서 젖을 먹었는데 예.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이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 예. 물론 그 모든 것이 예. 분유 수유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 아이를 안고 먹이면 그렇죠.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유는 네. 생물학적으로 모유 속에 있는 아주 특수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영양인과 면역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아직도 연구된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아, 아직도 전혀 개발하지 못하는 어떤 영역에 들어있거든요. 네. 그것까지 모두 다 아이가 먹어야 그것이 이제 모유 수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네. 분유를 먹어서에 생기는 그런 어떤 질병이라든가 면역적인 어려움은 네. 얼마든지 보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유로 모유를 먹어서 아이들이 그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분유보다는 네, 모유가 훨씬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지금 이제 30이 넘었는데 네. 그때는 한참 분유를 먹이는 게 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 악착같이 모유 수유를 했던 아, 기억이 그러셨군요.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제가 정말 잘한 거가 두 가지 있는데 애한테 네. 하나는 자연분만 한 거고 하나는 모유 수유한 거를 정말 제가 제 자신한테 상을 주고 싶다 그럴 만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 이제 산모님들이 굉장히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해요. 네, 맞아요. 모유 수유를 굉장히 하고 싶어서 어떤 그 임산부들한테 설문을 조사를 해보면 거의 90, 거의 100% 가깝게 네. 모유수유를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네. 한 30% 정도밖에 소유를 먹이고 또 분유수유까지 들어가는 사람은 한 30%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럴까요, 박사님? 저도 이제 산전 산모들을 만나서 산전 산모들하고 얘기를 좀 나누어 보면 예. 정말 99%의 산모들이 초유 수유를 하고 예. 그다음에 뭐 직장을 나가시는 분들이라도 최소 3개월만큼은 모유 수유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이제 분유를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다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 제가 산모 이제 병원에서 예. 산모들에게 모유 수유를 지도하고 또 산모들이 실제로 모유 수유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약 30% 정도만
모유 수유를 하거나 초유 수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이 저도 이제 계속 탐색하고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결국은 엄마가 그 초유에 대해서 그다음 혹은 아기를 막 낳고 나서 너무나 필요할 때 그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수유를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힘이 드는데 힘들죠. 네. 맞아. 너무 힘들어. 맞아요. 많이 힘들죠. 예. 그런데 그때 가족들이 예.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렇죠. 밤을 새지만 예. 이것이 이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네. 의미 전달을 산모에게 전해주고 산모를 격려하고 지지해서 같이 그 과정을 이끌어 나가야지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아기가 많이 울거든요, 밤에. 그렇죠. 네. 잘 안 빨아지고 네. 못 먹으니까 배고프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오늘은 쉬고 네.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할까? 네. 아니면 이번에는 쉬고 다음에 할까? 이렇게 이제 산모에게 다른 메시지를 주게 되면서 네. 실제로 엄마들이 그 중요한 산후 초기에 일주일을 많은 시간을 잃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구나. 좀 안타깝네요. 진짜 마음은 거의 100% 가까이 초유를 먹이고 싶고 네. 모유수유를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낮아서 네.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모유수유를 하고 싶어하는 산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이요. 네. 근데 모유수유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상황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산모들이. 예. 모유 수유를 하기 전에 예. 아기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예. 굉장히 많이 울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밤에 아예 잠을 안 잡니다. 네. 네, 앉아죠. 그리고 낮에는 네. 아주 잘 자요. 네. 그 다음에는 엄마 젖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한두 방울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학적인 어떤 변화와 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그런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그런 변화로 인한 그런 아기의 울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산후조리가 진짜 진정으로 뭔가 그 부분을 잘 인식하고 아기를 맞이하는 그 과정이 꼭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교육이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교육이 엄마들에게 사회적으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그게 있습니다. 이제 임산부 교육에서 좀 많이 네. 들어가고 다루어져야 네. 될 부분인 것 같으네요. 네. 모유를 정말 먹이고 싶어 하는데 네. 모유가 부족해서 네. 못 먹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그 모유량을 늘리기 위해서 뭐 사골도 먹기도 하고 네. 돼지족도 먹기도 하고 뭐 가물치, 뭐 잉어 그런 것도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걸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저기가 좀 있나요?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처음에 젖이 이제 아기를 막 낳고 나면 아기들의 이 빠는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엄마 유도의 상태가 이제 그렇게 뭐 약간 부종이 있어서 흡착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그 빠는 힘이 너무나 이렇게 힘차고 강해서 그 유두의 문제로 모유수유를 못하는 경우는 초기에는 많이 없게 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유두를 물기 전에 우유병을 먼저 물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물려 그랬죠. 네, 유두가 아주 자기 조건에 조금이라도 마땅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딱 거부를 합니다. 그 정도로 능력이 그런 굉장히 뛰어나고 아이들이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아주 명확하고 잘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엄마가 잠을 못 자고 힘들고 하지만 그 한두 방울의 초유를 그 아이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가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를 하고 그 아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모유양을 늘리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아이한테 기회를 주는 게 우리 선생님이 그 직접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아마 그 보신 그런 저기 중에 아마 사진을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보면서 좀 잠깐 얘기를 할까요? 어머, 저기는 큰애기 같아요. 동생일까? 네.
큰 아이가 예. 이제 작은 동생, 그러니까 동생을 낳으면 큰 아이들이 되게 상실감을 경험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막 때도 많이 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큰 아이와 작은 아이 이 사이에서 예. 어떻게 조율을 해야지 될지를 예.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진은 이제 제가 상담했던 그 산모님 아이인데요. 예. 엄마가 둘째 아이를 낳고 큰 아이하고 조율을 잘 하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큰 아이가 이제 작은 아이에게 저렇게 우유병으로 수유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자기 동생을 보살피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빠 아니 형? 네, 형인 형이에요. 것 같은데 참 의젓하네요. 네, 형 노릇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 얘는 쌍둥이 네, 아닐까요? 맞아요. 쌍둥이에요. 네. 이건 어떤 쪽이에요? 이 사진을 보면 예. 왼쪽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몸무게가 좀 더 나가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표정을 잘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아이가 약간 기분이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쵸. 예. 그리고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예. 오른쪽에 아이를 보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래도 열심히 먹고 네. 그래도 좀 뭔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드죠. 네, 바로 그게 메시지입니다. 예. 쌍둥이는 엄마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나거든요. 예. 그리고 엄마가 똑같은 태교를 해서 예, 똑같이 그렇죠. 아기를 예. 낳는 거죠. 예. 그런데 아이들은 태어나면 예.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똑같이 젖을 먹는데 예. 한 아이는 평온하게 젖을 먹고 예. 한 아이는 무엇인가 엄마한테 메시지를 보내면서 젖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두 아이를 엄마가 수유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 이 왼쪽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는 사인이 뭔가 또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보내주는 사인이 뭔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엄마에게 무엇인가를 얼굴로 그 다음에 수유하는 과정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행동으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분명히 쌍둥이지만 다르다라는 거를 엄마들에게 교육할 때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표정이 똑같은 엄마 젖을 하나씩 먹고 있는데 되게 다른 표정이네요. 네, 아이들은 이렇게 다 다릅니다. 조금 다르네요. 네. 어머, 인형을 업었고 네. 그 어떤 사진이에요? 네. 엄마가 이제 모유수유는 지금은 모유수유라든가 산후조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전문 영역으로 그렇죠. 들어와 영역이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모유수유라든가 또 양육이라든가 육아는 전문 영역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로 이렇게 그 모계 쪽으로 그런 방법이 이렇게 전수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이제 사회적인 현상과 또 이런 가족제대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의 엄마들이 그것을 많이 보지 못하고 엄마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지금 저 모습은 저 아이가 엄마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는 과정인데 지금 저 시간을 통해서 엄마가 깨닫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지금 내가 아이를 잘 돌보고 아이에게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이 아이에게도 이것이 유산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양육을 했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 큰아이가 저 아이가 인형을 얻고 그 아이에게 똑같은 관계를 한다라는 것을 그렇구나. 엄마들에게 주기 위한 메시지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그런 됩니다. 메시지가 담겨 있었군요. 네. 이거는 체중계인데 그쵸. 인형이 올라가 있네요. 네. 저건 어떤 걸까요? 네. 그냥 이제 처음에 아이들한테 이제 젖을 먹이다 보면 얼마를 먹었는지 또 이 아이가 나한테 와서 젖을 먹었는데 실제로 이 아이에게 적절한 양을 먹였는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이가 정확하게 얼마를 먹었는지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먹기 전에 체중계에 아이가 몸무게를 재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그 아이가 얼마를 먹었는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어느 날 저 아이가 엄마가 했던 행동을 보고 똑같이 인형을 저 위에다 올려놓고 들여다본다고
지금 저 아이의 엄마가 너무나 재미있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내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네요 라고 하면서 저 사진을 저에게 보내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엄마가 한 걸 따라하는군요. 네. 맞아. 아, 이거는 산모들이 지금 되게 많고 아빠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어떤 건가요? 네. 이 사진은 이제 아기를 낳은 분들에게 예. 실제적으로 아이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어떻게 수유를 하고, 그 다음에 수유를 하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아이와 같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피드백을 주고 엄마가 가진 그런 선함을 아이에게 전달을 해야지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예. 또 그 과정에서 그 아이에게 올바른 습관이 형성되도록 엄마가 안내해야지 된다라는 예. 그런 부모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되게 이제 1살 미만 내 아이들을 다 데리고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참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엄마와 아기와 또 시간이 허락되는 분은 아빠들도 같이 참여를 하셨군요. 네. 좋은 것 같으네요. 네. 같이 참여를 했네. 어머, 이건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어머, 너무 귀여운 아가가 있어요. 네. 지금 요 시기에 아이들은 되게 낯을 많이 가리고요. 예. 사람을 이렇게 경계를 많이 하는데 예. 지금 이 아이는 아주 아기 때부터 저하고 많은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낯이 조금 익숙한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모유수유 전문가로서 아이들에게 이제 모유수유를 지도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인격적으로 엄마가 수유를 해야지 되는지 또 아이와 눈을 마주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지 이런 아주 세밀한 부분을 엄마에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웠던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한 요 정도 시기가 됐을 때 저에 대해서만큼은 낯을 가리지 않고 많이 와서 굉장히 친밀감 있게 이렇게 막 얼굴을 비빈다거나 안아준다거나 실제로 그런 경험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진도 이 아이가 저에게 전혀 거부감 없이 와서 안기고 저를 굉장히 이렇게 친밀감 있게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구나. 원래 저 정도 또래면요, 낯을 아주 심하게 가립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다정해가지고 저는 저 사진이 아직 손주 보실 나이는 안 됐는데 지금 누군데 저렇게가 있을까, 조카인가 그랬습니다. 원래 인상이 부드럽고 온화하고 또 애기들 워낙에 예쁘니까 애기들이 다 압니다. 이것도 모유수유 뭐 어떤 강좌 그런 건가요? 맞아요? 지금 제 맨 앞에서 모유수유 자세를 지도하고 있는 자세. 맨 앞에 보면 엄마에게 수유 쿠션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아이를 안고 또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와서 젖을 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산전 그 부부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수유 자세가 이렇게 좀 잘 안 되면은 진짜 불편하고 아기도 불편해서 자다가 먹으면서 막 울잖아요. 그 임신 해부서 출산 전 임산부 교실 같은 건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어머, 너무너무 편안해 보이셔요. 이게 근무하시면서 찍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군요. 이것도 뭐 자세 지도 같은 거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모유수유 이제 상담을 오셨을 때 모유수유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인격적인 모유수유입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대개 보면 아이 입을 이렇게 건드려서 아기가 입을 벌리면 아기에게 엄마가 젖꼭지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우유병 수유를 하더라도 우유병을 아기 입에다 엄마가 이렇게 딱 넣어주는 그런 이제 수유 자세를 많이 취하게 되는데요. 저는 정말 엄마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이가 주체가 돼서 엄마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엄마가 수유 쿠션을 차고 아이를 엄마 수유 쿠션에다 올려놓고 엄마가 유방을 꺼내고 혹은 우유병을 준비해서 아기를 안고 아기에게
인중이나 혹은 코 근처에 유두를 가만히 대고 있으면 이 아이가 그 사인을 탁 받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냄새가 나기 때문에 탁 받고 갑자기 입을 벌려서 막 이렇게 달려드는 듯이 찾죠? 네, 찾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아이에게 수유를 하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또다시 뭐냐면 예. 그 아이가 유두만 물지 않고 아, 유는 깊숙이 물 수 있도록 예. 도와주는 건 엄마가 다시 해야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입을 벌려서 유두를 물고 예. 유두를 빨고 젖을 삼키는 거는 아기의 영역이지만 예. 유두를 짧게 무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물고 배가 부르게 먹는 것은 엄마가 아기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학습의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때 예. 엄마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아기가 보고 아기가 보내는 아주 미세한 사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그 아이를 배려하면서 수유를 하는 거죠. 정말 인격적인 수유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가끔 보면은 애들 밥 먹을 때도 애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엄마는 급하게 떠나주려고 그러면 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 봅니다. 근데 네. 아가들, 친생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출산 직후에는 네. 이렇게 보면 모유가 잘 돌질 않잖아요. 네. 근데 산모는 굉장히 모유 수유를 하고 싶고 네.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까요? 출산 직후에 이제 모유양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예. 이제 그런데 실제로 엄마가 느끼는 모유양이 부족한 건지, 예. 아니면 엄마가 그냥 감정적으로 모유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지가 예. 구분이 되어야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가 많이 울고 예. 와갖고 적절하게 수유가 많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모유양이 부족해서 아이가 많이 우는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모유를 먹는 것 물론 그 시간도 있지만 예. 그냥 많이 울어요. 그냥. 네. 예. 그냥 많이 울고 또 잠투정을 예. 그냥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이때 예. 엄마는 그 아이가 잠투정을 하거나 예. 그냥 너무나 울을 때 그 울음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젖을 말이죠. 그렇죠. 혹은 젖이 부족한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엄마라면 당연히 그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울면 해결해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 되고요. 예.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예. 실제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지 예.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공감해주고 위로만 해줘도 예. 그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건 차기에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제 둘째, 셋째 같으면 네. 그 울음소리 듣고 구분이 되겠지만 네, 이제 초사한 엄마들은 네. 그 구분이 쉽지 않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이제 몸조리를 이제 산후조리가 아기를 낳고 나면 산후조리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밤에는 그냥 분유를 먹이면서 쉬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뭐 두세 시간 간격으로 뭐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네. 먹여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네. 우리 박사님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게 좀 이제 이거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육아관하고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예,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만일에 100%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 예. 그러면 초기에 그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예. 젖을 먹는 거를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른 걸 제대로 먹는 거를 잘 터득을 하면 예. 보통 2개월, 3개월, 4개월만 돼도 밤에 아이들이 보통 5시간, 6시간, 7시간을 먹지 않고 잘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엄마에게 밤중에 수유를 하지 않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렇게 2개월, 3개월 때 그런 휴식의 시간이 엄마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예. 초기에 엄마가 밤에도 그 아이에게 예.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가 패턴을 그리고 잘 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한테 와서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먹는 거를 배우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이제 밤에 분유 보충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시간이 지연이 된다거나 네. 혹은 엄마가 아이를 신호를 읽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엄마는 100% 모유 수유를 하고 싶다라고 계획했던 것에서 약간 벗어나기도 하니까 밤에 밤중 수유를 하면서 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 그러니까 사회가 주는 그런 메시지를 잘 듣고 엄마가 선별해서 조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네. 저는 이제 누구와 이거를 그전에는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울면은 줘야 되는 줄 알고 자다가도 밤에 몇 번씩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요즘 산모들 보니까 아주 냉정할 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아가인데도 불구하고 신생아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게 또 익숙해지는 그런 네. 거가 있더라고요. 네. 다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네. 네, 중요한 거 같습니다. 배가 고플 때 예. 배가 부르게 먹는 경험이 되면 예. 울음하고 또 아이들은 잠투정도 되게 많이 하는데 예. 울음 그냥 단순히 운다고 젖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투정을 할 때 그 아기의 잠을 재우기 위해서 수유를 하지 않게 되면 아이들의 그런 수유 패턴이 일정하게 잘 잡혀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모유 수유를 하다 보면 네. 정말 힘든 게 이제 유두 상처, 네. 그걸로 고생하고 전몸살이나 유두 상처로 고생하는 산모들 네. 진짜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잘 하면은 상처가 잘 안 날 것 같은데 전문가이신 선생님은 이런 경우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엄마가 이제 유두 상처가 생겼어요. 선생님 유두가 너무 아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탁 하면 사실 저는 그 소리가 참 좋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유두에 상처가 있다는 거는 예. 아이가 빠는 힘이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유두를 어떻게 물으면 예. 잘 먹어야지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빠는 힘이 좋은 거고 네. 기술이 부족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아기에게 예. 엄마가 유두는 이렇게 물면 엄마도 상처가 나고 너도 아파. 그리고 제대로 유두에 상처가 있다라는 거는 예. 수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유두가 아프지 않게 수유를 잘 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는 건데 이거는 엄마가 유두가 아프지 않기도 하지만 예. 아기가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젖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엄마가 예. 그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네, 유두 상처가 초기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멋진 아이가 엄마 젖을 힘차게 먹으면 그렇구나. 유두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전문가가 정말 유두가 상처나고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때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면 정말 용기 내어서 모유수유를 잘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국말에 보면요, 한국 속담에 보면요 그런 거 네. 있죠. 우는 아이 젖주라고. 젖주라고. 네. 근데 운다고 수시를 주는 것도 우는 아이 젖주라고 하는데 네. 그 운다고 수시를 주는 거에 대해서 또 요즘 산모들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네, 산모들이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을 잘 예. 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지금 뭐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미숙한 문화에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모유수유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아기를 막 낳고 나서 엄마가 아기의 울음과 잠투정과 정말 먹고 싶은 거를 잘 구분을 해서 예. 배가 고플 때 배가 부르게 수유를 하고 네. 그 아이가 운다면 그 우는 거를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울음을 그치는 거로 현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아이가 왜 울지? 아. 이 아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엄마에게 강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라는 걸로 예. 인식의 전환을 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돕는다면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자기 감정을 잘 들여다보고 감정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분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오는 아기에게 젖주라고 하는 예. 한국 속담이 조금 속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우는 아이는 예. 이제 엄마들은 보통 아기가 막 울면 예.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안아주죠. 그러면 그렇죠. 예. 안아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예. 울음을 이제 내가 안아주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울음을 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예. 아기가 막 우니까 엄마가 그 아이를 아는 것까지는 행동적으로 보면 표면상으로는 같은 행동이지만 예. 안 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해줬다라는 거거든요. 아, 네가 내가 우는데, 그렇죠. 어. 네가 이렇게 울 때 어. 엄마가 옆에 있어. 그렇구나. 예. 너는 지금 안전해. 아, 엄마는 너를 지킬 거야. 아, 너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예. 이 메시지를 그 아이에게 안아줌으로써 주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면 그것을 메시지를 받은 아이가 거기에서 안정을 얻고 울음을 그친 건 그 아이가 그친 거지. 엄마가 안아줬기 때문에 울음을 그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공감해 주는 게 필요했었군요. 같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오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인격적인 수유요. 되게 공감이 갑니다. 네. 아가들이지만 신생하지만 어떤 인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수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네. 아기들이 태어나서 보면 아기들도 예. 자기의 싫고 좋음을 아주 분명하게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유병 수유를 할 때도 보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한테 우유병을 넣고 아이가 먹다가 약간 이제 숨을 고르기 위해서 혹은 이제 계속 먹지를 못하니까 잠깐 있으면 그때 우유병을 막 흔들고 우유병을 치고 아니면 아이가 이제 젖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위해서 가만히 있거나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기가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엄마가 교육을 받으니까 그렇죠. 오직 배부르게 먹어야 된다라는 그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가 숨 쉴 틈도 안 주고 계속 젖을 이렇게 먹이면서 귀를 만지고 발을 만지고 몸을 만지면서 먹게 하는 거. 약간의 재촉?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 거를 제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인격적인 모유수유, 인격적인 그런 어떤 우유병 수유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공감이 가요. 아무리 아가지만 아가의 인격이, 신생아의 인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계화의 해피맘 스토리는 예비맘, 출산맘, 산후관리사, 유아교육기관 선생님, 원장님, 탄생의 소중함을 공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저는 임산부는 대한민국의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또 행복해야 사회와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정말 살맛나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공감방송에서 그런 어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